자, 션타임의 3분 달러 동향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2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어저께 한 차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저께 92.50포인트에서부터 반전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 약 한 0.75% 하락해서 지금 91.75% 5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보시면은요, 한 차례 장 초반에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장 후반부에 하락 반전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뭐 주된 이유는 역시나 유럽 중앙은행의 테이퍼링의 가능성, 한마디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게 실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저께 발표되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9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켓 예상치가 30만 건인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실질적인 실제치는 25만 9천 건으로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습세가 전전날에 있었던 옐런의 연설처럼 향후 이번 연도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 이후에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연설로 인해서 어딨나요? 네, 10시 반에 진행했죠. 예. 유로존의 중앙은행 연설,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연설로 인해서 달러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마리오 드라기는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을 띠는 그런 연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마리오 드라기가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 세네 차례의 연설에서 상당한 유럽의 경제력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언제 또 표출했었죠? 이번 8월 달에 있었던 잭슨 홀 미팅에서 그 자신감을 극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도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 던져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했었어요. 어찌 보면 어저께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는 뭐 예측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마리오 드라기가 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고 해서 유로화가 상승했는데, 왜 유로화가 그래서 어저께 상승을 했죠. 결국에 있나요? 유로화가 결국에 저점 1.19 라인을 짚고 다시 반등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유로가 상승했는데 달러가 하락할까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는 뭡니까? 달러는 기축통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건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통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세계 6개 주요 경제 국가의 통화의 중심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6개의 통화 가격의 등고락에 따라서 그 달러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세 번째로, 중국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큰 나라의 국가인 통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의 영향력도 크게 미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로가 어저께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하락한 것이다. 뭐 물론 달러가 상승했을 때 유로가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유로가 상승했을 때 달러가 하락하는지는 모르셨겠지만은 유로가 상승했을 때 그만큼 달러에 대한 하방 압력도 넣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어저께 발표되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맞죠? 마켓 예상치인 30만 건을 훨씬 하회하는 25만 9천 건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목요일 새벽에 진행되었던 FOMC 성명에서는 상당히 옐런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무슨 발언이다? 바로 금리를
인상시켜야겠다라는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12월까지, 자, 10월달 그리고 11월달 그리고 12월달에 있을 FOMC 성명 전까지, FOMC 성명 전까지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 혹은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 지표, 이 두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 그거 하나만으로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걸 토대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12월 달에 있을 연준의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되는지 말지가 결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오펙이란다. FOMC 성명은요. 네, 10월 달에 또 다시 한 차례가 있긴 있어요. 10월 3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날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예고했듯이 11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예정이에요. 다만 이 12월 달, 12월 12일 그리고 13일 에 진행되는 FOMC 성명에서는 충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옐런이 이미 목요일 새벽에 이번 연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번 연도 한 차례, 두 차례 금리 인상밖에 없었습니다. 세 차례 인상이라는 것은 딱 12월 달이 적절한 시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실상 달러는요, 어저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하락 이어갔어요. 왜? 하락할 수도 있죠, 사실. 유로가 상승했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한 겁니다. 유로가 상승했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했다. 다시 유로가 상승했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달러는 역시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금리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기대 심리를 시장이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옐런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달러는 역시 어저께 하락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반전 상승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 금은 그대로 매도 대응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3분 달러 동향이 원래 3분 카레처럼 3분 만에 달러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3분 달러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요새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거의 평균적으로 7분, 8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다 구독하셔서요. 네. 꼭 여러분들의 시장 보는 눈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